안녕하세요. 짱이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요, 늦게 퇴근을 했어요. 지금 베란다 온도가요, 들어오자마자 온도 체크를 하니까 저렇게 2도죠, 2도. 2도인데 습도는 74%예요. 문은 이 정도 열어놓고 낮 동안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답니다. 오늘은요, 창 키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창을 겨울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요 예쁜 모습도 유지하면서 성장도 시키고 또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한답니다.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아이가 이 아이죠. 몰개인 예쁘죠. 제가 맨 앞에다 놓고 이렇게 본답니다.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예뻐한답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슈퍼클론인데요. 이렇게 자그마한 콩분에다가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이 콩분에서도 몸집을 조금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건강하고요. 색감도 이렇게 또렷하게 들어왔답니다. 이 창의 장점은요, 겨울 동안에 이렇게 베란다 안에 들어와 있어도 웃자람이 없다라는 거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저렇게 국민 날개에 비해서 웃자람이 조금 덜하다라고 해서 햇빛이 좀 부족하고 베란다에서 키워야 되고 가정집에서 키우기 다른 국민 다육이보다는 조금 웃자람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게 창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병충해가 저런 국민 다육이에 비해서 이 창이 병충해가 별로 없어요. 물론 무름병이 많이 오죠. 그거는 여름을 한여름을 좀 조심한다고 하면 나머지 봄과 가을, 겨울은 아주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창은요,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보통 동형다육, 하형다육 해가지고 여름에 잠을 자는 다육이가 있고 겨울잠을 자는 다육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 창은 동형다육에 가깝긴 하지만 이 성장은요, 사계절 다 해요. 다만 겨울에 날씨가 저렇게 2도, 생장 온도라고 해서 5도씨 이하일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거의 잠을 자는 듯한 정도로 움직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보통 창은 사계절 다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대의 장점이 있죠. 뭐냐 하면 이 색감과 물듦이에요. 다른 국민 다육이들도 물론 이렇게 물이 들기는 하지만 자기만의 본연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은 여름엔 거의 초록색으로 초록초록하죠. 이 빨간색 라인이 전혀 없을 정도로 다 싹 빠져버리는데 가을하고 겨울, 봄 때쯤 되면 이렇게 정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색감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이 물들을 볼 수 있는 게 이 창의 매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창이 이 물듦과 색감 그런 것 때문에 빠져들거든요. 그리고 창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초보맘님들은 다 똑같이 생긴 모양, 뾰족뾰족하고 단품종이죠. 얼굴이 군생도 물론 있어요. 군생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외두로 해서 크게 성장을 해서 대품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왜 창에 빠질까? 이 색감 때문이에요. 다 다르거든요. 색감과 입장의 모양, 그런 게 전부 달라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 라인, 입술만 이렇게 칠하고 있는 아이, 그리고 이렇게 아기별처럼 옥색으로 자줏빛으로 드는 아이, 색감이 다 다르죠. 이건 마리아 종류인데요. 마리아 종류는 이 입장 톤은 맑으면서 가쪽으로 라인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게 또 마리아의 매력이죠. 그리고 슈퍼클론도 이런 자줏빛의 라인이 들어오면서 또 피멍을 또 조금씩 가지고 있고 또 간혹 이렇게 봉황 손톱이라고 그래서 손톱이 좀 꼬부러지는 그런 것도 있고 변이성도 약간 있고요. 철화로 엮인다든가 철화가 풀린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금기. 키우다가 금이 발현이 돼서 입장에서 이렇게 금 라인이 이렇게 싹 들어오죠. 이거는 돌기 말이야 금이랍니다. 제가 키우는 아이는 어려서 금이 또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금 라인이 좀 들어오는 그런 매력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여도 가을과 겨울 때는 확실히 하나하나 다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창의 매력에 점점 빠져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이 창이
추위에 굉장히 강해요.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동양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계절 겨울인데도 성장을 하지만 속도가 느려도 그렇지만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이 베란다나 뭐 노숙을 늦게까지 또 최대한 제일 나중에까지 노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베란다 안에서도 이렇게 춥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창 같은 경우가 다른 국민다육이에 비해서 추위에 약간 강해서 자리 배치를 할 때도 이렇게 항상 앞쪽으로 배치를 좀 해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겨울 동안에 이 창이 또 냉해를 전혀 안 입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영하로 내려간다면 냉해도 입겠지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이 베란다 안에서 만약에 키우신다면 하우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생육 온도라고 해서 5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저쪽 그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관리를 하는 게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추워도 성장이 멈춰버리고 꼼짝도 안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뭐 잠을 자는 듯이. 그렇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미세하게 뿌리를 움직인답니다. 근데 굉장히 물의 반응도 별로 하지 않고요. 성장도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생육온도 5도 이쪽 저쪽을 유지를 해서 겨울 동안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물 관리죠. 겨울에 창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부분 국민다육이나 모든 다육이가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는 물의 양을 줄인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 창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물의 양을 줄여서 주되 또 내가 평소에 봄하고 가을에 물을 주던 그 주기가 있잖아요. 뭐 2주에 한 번씩 줬다, 열흘에 한 번씩 줬다. 다 각자의 주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기에 비해서 겨울에는 주기를 물 주는 텀을 길게 해서 소량의 물을 주는데 규칙적으로 관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 입장이 물이 너무 과하게 되면 자, 여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이처럼 입장을 저렇게 쫙 벌린답니다. 만약에 이 아이는 쌍두라 옆으로 붙어 있어서 요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외두라면 입장을 쫙 벌려서 이 간 입장이 땅 바닥에 딱 붙겠죠. 치마를 두른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입장이 쫙 벌어져요. 너무 물을 과하게 주면. 그런데 물을 또 너무 적게 준다. 적게 주면 입장을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모으고 이 입장을 피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물론 햇빛도 영향이 있지만 이 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물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입장의 모양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창을 가장 예쁘게 키우는 이상적인 형은 연꽃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꽃 모양의 자태를 유지해서 겨울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물이 조금 과하면 이렇게 퍼졌다 싶은 아이들은 물을 조금 더 평상시 주는 것보다 아껴서 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저렇게 입장을 모으고 있는 아이들은 규칙적인 물 관리를 해서 약간 입장이 벌어지는 듯한 정도로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얼굴을 모으지 않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물의 양을 너무 과하게 주지 않는 게 좋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 주기 텀을 지켜서 규칙적으로 주시되 그 물 텀과 물의 양을 많이 줄여서 겨울 동안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답니다. 그리고요. 창은 사계절 다 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겨울에도 더디지만 미세하게 성장을 하는데 햇빛 일조량하고는 상관없어요. 햇빛이 있어서 성장을 하지 않는다. 햇빛이 많아서 성장을 잘한다. 이건 아니에요. 햇빛이 없으면 이렇게 초록둥이로 많이 크겠죠. 물이 많이 안 들고. 그리고 햇빛이 많으면 이렇게 물이 들면서 좀 짱짱하게 좀 다져져요. 아이들이 입장을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 입장을 짤막하게 다져지면서 국민다육이 다져지는 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일조량이 좋은 데는 창이 입장이 짧아지면서 짱짱하게 그렇게 크고요. 또 일조량이 조금 우리 베란다는 부족하다 할 때는 입장을 키우면서 좀 성장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창을 키울 때는 일부러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단양지라고 하죠. 그런 쪽에다가 두고 크기를 키우려고 일부러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답니다. 그리고 또
분갈이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다른 국민다육이도 마찬가지지만 분갈이는 사계절 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단 주의해야 될 게 겨울 분갈이를 하실 때는 뿌리를 가급적 너무 많이 정리하지 않고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요. 뿌리 활착하는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분갈이를 겨울 동안에 했다 하면 이렇게 가쪽으로 너무 추운 장소에 두지 말고 요 안쪽으로 두셔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거실 안으로 들이시면 안 된답니다. 베란다 위치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두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 창이 부득불 뭐 적심, 삽목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적심은 별로 권해드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 내림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뿌리 활착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날씨가 이렇게 춥잖아요. 지금 2도인데 2도인 경우에는 실뿌리도 거의 잘 안 내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뿌리를 낼 건지 걱정을 하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겨울에는 뭐 적심 뭐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창을 적심해 본 거는요, 창이 아파서 혹시 입장에 물이 차거나 뭐 까만 입장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이상 징후가 보일 때는 부득불 적심을 해야 되겠지만, 건강한 상태의 외모로 있을 때는 별로 적심을 할 일이 없어요. 베란다에서 자그마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부득불 아파서 적심을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날이 추워서 뿌리를 만들어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흙에 안 차주어서 그렇게 하셔도 이걸 확인해 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만약에 부득불 적심을 하신다면 그냥 뽑아둔 채로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베란다 가장 따뜻한 곳에 두시면 이 아이들이 뿌리를 서서히 내릴 거예요. 그 실뿌리, 핑크색 뿌리가 나오죠. 그 핑크색 뿌리가 몇 가닥이라도 보였을 때 분갈이를 해주시고 따뜻하게 관리를 해주시는데, 물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소량의 물로 규칙적으로 그렇게 균일하게 그렇게 관수를 하신다면 시간은 봄하고 가을보다는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다른 국민 다육이에 비해서 자리를 잘 잡는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저도 창은 많이 키워보진 않았어요. 지금 한 2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창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다육이 키우는 거에 뭐 정답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관리하는데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답니다. 예쁜 모습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허니핑크고요. 이거는 립스틱 군생이에요. 아이고나 저렇게 하엽을 끼고 있죠. 저 하엽도요, 뛸 때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화분이 작기 때문에 저 하엽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뛰다가 뿌리채 뽑히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바짝 마른 다음에 옆으로 살살살 흔들어서 그렇게 떼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하엽 정리를 안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엽이 한 장, 두 장 생겼을 때 하엽을 제때제때 바로바로 띄워주면 이 창은 얼굴이 삐뚤어져요. 살짝 한쪽으로 기울어서 엉덩이가 낮은 쪽으로 기울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뺑 둘러서 지금쯤 띄워줘도 될 것 같아요. 균일하게 이렇게 하엽이 생겼을 때 동시에 띄워주는 게 좋다라고 배웠습니다. 대부분 다 똑같아 보여도요, 입장을 만져보면 이 물을 먹는 속도나 뭐 그런 게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금방 물을 고파서 입장을 좀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아이, 이 아이는요 마리아거든요. 제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골드 마리아 여기 있죠. 2000년 12월 28일 날 분갈이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물거품 표시를 별로 안 내요. 항상 단단해요. 입장을 만져보면 한 번도 물렁거림 표시를 안 내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언제 물을 줘야 되냐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겨울 때는 뭐 3주나 한 달만큼 한 번 양을 줄여서 일정한 주기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물 관리를 하고요. 물거품 표시를 바짝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창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아직 물이 많이 고파서 말랑거리죠. 이렇게 입장을 만져봐서 좀 말랑거리고 물이 고프다 싶을 때 아이는 또 물을 또 관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물 관리를 하시되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물을 조금 더 줘야 되는 아이는 자주 줘야 되는 아이는 자주 주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먹어도 괜찮은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규칙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그 물 주는 주기를 알고서 그리고 나서 규칙적으로 관수를 하는 게 좋답니다. 저도 뭐 이 물관리라든가 창을 키우는데 정답은 확실히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SP 창이에요. 이 아이도 저희한테 온 지 오래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초록빛의 손톱 끝에만 물이 드는 창금이랍니다. 그냥 SP 창금으로 알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새벽별인데요. 새벽별의 묵은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새벽별은 입장이 길고 삐쪽하고 물은 이렇게 피멍식으로 들어온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주 묵은둥이로 작아도 오래된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짤막하고요. 피멍도 들고 저희 집에 와서 얼굴이 조금 삐뚤어진 채로 왔는데요. 가운데서 입장을 만들어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를 예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옐로우 크림이랍니다. 옐로우 크림이죠. 까만색 입술 라인이 아주 매력적인데 이 아이도 물고픈 표시를 입장이 좀 말랑거리게 그렇게 내는 아이고요. 이건 아톰보이예요. 아톰보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이 아이 성격을 아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겨울이라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슈퍼클론이에요. 슈퍼클론 종류도 많고 색감도 다 다르고 똑같은 슈퍼클론이라도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가 있죠. 그래서 이 슈퍼클론은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과해본이랍니다. 다른 창에 비해서 물을 들음이 더 확연하게 진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이거는 마고라는 아이예요. 마고라는 아이인데 약간의 교배송 같은 성격이 있어요. 입장은 약간 마리아 같고 물 들어오는 거는 약간 에보니과에 속하는 것 같고 그런 매력이 있고요. 이것도 호주먼디랍니다. 호주먼디는 또 다른 창하고 색감이 다르죠. 제가 이런 톤을 좀 좋아하거든요. 노랗게 물이 드는 창 종류가 있어요. 이 노랗게 물이 드는 창의 매력도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이 립스틱도 저렴이 창이긴 하지만 저 형광색의 가운데 녹빛을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매력 있는 아이죠. 그리고 이것도 에보니 슈퍼클론이랍니다. 이거는 서울엔이고요. 서울엔도 착한 국민다육이 창에 속하죠. 이거는 다크린이랍니다. 그리고 저거는 블랙 머스탱이에요. 블랙 머스탱 아주 이름하고 비슷하게 까맣게 라인이 들어오죠. 아주 매력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창은 아니지만 TM이랍니다. TM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창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창은 1년 주기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요. 다른 국민다육이는 뭐 2년마다 3년마다 하시는 분 있고 뭐 몇 년 동안 분갈이를 안 해주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주 천차만별이죠. 근데 이 창은 보통은 크게 키우고 대품으로 키우길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가 자구를 다는 거를 아주 굉장히 바라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베란다에서는 크게 키우거나 뭐 아기 자구를 달다거나 뭐 이런 게 참 쉽지 않아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화분에 몸보다 약간만 크게 해갖고 등치를 조금 키우게 관리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시되 저처럼 이렇게 따글하게 성장을 거의 안 해요. 제가 키우는 아이들은 뭐 그렇게 크게 대품으로 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덩치에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서 이 색감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달라요. 더 진하게 들어오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크게 키우고 싶다 하면 약간 반그늘에서 화분을 조금 크게 쓰시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따글하게 키우고 싶다면 화분처럼 저렇게 화분을 좀 작게 쓰고 마사 비율을 높인다면 아무래도 성장이 빠르진 않겠죠. 그렇게 두 가지로 관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꾸준하게 분갈이를 하시고 그리고 1년 후에 봄, 가을에 보통 분갈이를 하시잖아요. 그 봄, 가을 분갈이 할 때는 뿌리 정리를 깨끗하게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새 뿌리를 받아서 키우면 아주 건강하게 오래도록 내 옆에 있게끔 그렇게 키울 수 있다라고 배웠답니다. 자, 베란다에서 창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창만 보여드리니까 재미없죠? 국민다육이 좀 보여드릴까요? 요 안쪽으로 키가 큰 아이들은 이렇게 안쪽에다 놨는데요. 요거 비치오리대예요. 둥근 잎은 아니고 비치오리대라 입장이 살짝 뾰족한데 거리대 한번 못 나가서 아직도 초록둥이로 이렇게 있답니다. 요거는 엠파스예요. 엠파스가 이렇게 매력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올해 처음 키웠는데요. 가을 되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싹 들어오죠. 그리고 요거는 빵빠라랍니다. 빵빠라가 한 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거리대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 아이는 베란다 안에 들어오면 우짜람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좋은 쪽에도 자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노란빛으로 물이 든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즐러예요. 시즐러도 꾸준하게 입장을 가운데서 만들어내고 겨울 동안에도 좀 성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이 프렐류도 적정 온도, 생육 온도만 맞으면 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주 예뻐하는 페리도트예요. 페리도트. 아,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서요. 요거는 크림트예요. 크림트는 지금 화분이 적어가지고 화분을 차고 넘치는데 지금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저 아이는 조금 큰 화분에다 분갈이를 해주던지 키핑장으로 보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협장이죠. 협장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아직은 춥게 관리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리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색감을 저렇게 유지를 한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한데요. 영상으로는 조금 덜하게 보이네요. 그게 안타까워요. 요거 염자죠. 저 아이도 뭐 한 5살? 제가 진짜 초보 때부터 키웠던 아이고요. 요건 에스메랄다랍니다. 아우,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지. 요거는요 살구미 금이고 뭐 매직잼 골드는 뭐 여전히 이렇게 가운데서 이제 조금 노란 잎을 내오죠. 이 아이도 우짜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창가 쪽으로 놨고요. 요거는 섭세실리 금이에요. 섭세실리 금인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치마를 조금 두르려고 폼을 잡고 있죠. 요거는 핑크색으로 그래도 물이 많이 들었어요. 햇빛을 좀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제가 키우는 원종 봉랑 금이 주름이 자글자글 하더니 요렇게 건강해졌답니다. 주름도 별로 없고요. 뭐 겨울이라 저런 아이들은 좀 춥게 관리하셔도 괜찮긴 한데 통풍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저 아이는 통풍이 안 되면 겨울 동안이더라도 여름이라도 입장을 뚝뚝 떨구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또 여기 있죠. 원종 복랑 금도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요 저렇게 핑크색으로 싹 물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요 며칠 창문을 좀 닫아뒀다고 색감이 조금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제가 분갈이한 아이들 좀 보여드릴까요? 이 앞쪽에 분갈이한 아이들이요 이제 뿌리 활착을 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이제 물 반응을 조금 하기 시작했고요. 요것도 리가르드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이제 물 반응을 해요. 아주 그렇게 말랑말랑 하더니요. 이제 물을 2번 정도 관수를 하고 나서 가운데부터 짱짱해졌고요. 손톱도 이제 도장을 조금 뿔그스름하게 그렇게 찍었고요. 이건 화이트 길바예요. 화이트 길바는 저렇게 하엽을 내고 있죠. 그래도 생장점에서는 조금 물 반응이 약간은 있는 것 같고요. 이 아이는 또렷하게 물 반응을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외두는 잘 키우지 않는데 이 아이 예쁜 모습에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죠. 벨라도나라는 아이랍니다. 피멍으로 물이 이렇게 든답니다. 바람이 있다면 자구를 하나 정도는 달아주었으면 하는 거이고요. 또 요거는 옐로우 멜로우예요. 옐로우 멜로우는 멜로우 옐로우라고도 하고 옐로우 멜로우라고도 한답니다. 빛감이 파스텔 톤으로 정말 예쁘죠. 이 아이도요 물에 반응을 하고 지금 물을 팡팡하게 먹은 상태예요. 분갈이 하고 나서 조금 얼굴을 더 키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화분보다 얼굴이 좀 커졌죠. 그리고 요거는 코나랍니다. 코나는 그 라조야하고 약간 비슷해요. 물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입장이 제일리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약간 라조야하고 섞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가 정말 예뻐요. 이 레드글로우랍니다. 제가 골든글로우가 키우기 쉽다 해가지고 이 아이도 성격이 좀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물에 반응을 하고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짱짱하게 들어왔고요. 색감을 아직도 그렇게 겨울 동안에는 요거는 어느 정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새로 들어온 아이 중 예쁜 아이 하나 보여드릴까요?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이가 실큐라는 아이랍니다. 새로 들어왔는데 아직 지금 첫물 한 번 먹고요. 가 쪽으로는 물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뿌리 활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이 아이도 약간 이렇게 변이성이 있죠. 이게 철화로 엮이는지 분질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장마다 이렇게 옆으로 갈라지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아주 매력 있고 이 아이가 저 마른 입장이 쫙 펴지고 이 색감을 유지를 한다면 정말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이 아이한테 제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제가 겨울 동안에 저 밑에는 빨간불을 안 껐네요. 시래기 위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짬나는 대로 이렇게 하나씩 겨울 동안에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요거 장미허브랍니다. 요거는 마크로 칼립스이고요. 아메치스 이렇게 분갈이해서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는 아무래도 겨울 동안에 킵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우짜라면 또 망가지거든요. 자, 오늘은 베란다에서 창 키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육이 너무 따뜻하지 않게 또 너무 춥지 않게 적정 온도, 5도 이쪽 저쪽으로 온도를 관리를 하시면서 겨울 나기를 하시면 뭐 무난하게 잘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짱이맘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